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등장한 아이폰 17 프로.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프로 시리즈 비교를 준비했어요. 성능 테스트부터 속도 그리고 카메라, 배터리 등등 다양하게 비교해봤습니다. 오늘의 제품, 오늘의 테스트.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 탐색전 외형 비교. 23년도에 출시한 아이폰 15 프로예요. 컬러는 총 4개가 있습니다. 프레임은 티타늄이고 전면은 세라믹 쉴드, 후면은 무광 글래스로 되어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슈퍼 레티나 XDR 6.1인치이고 주사율은 최대 120Hz입니다. 사이즈는 세로 146.6mm, 가로 70.6mm, 두께 8.25mm, 무게 187g이에요. 그리고 A17 프로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메인 4800만, 울트라 와이드 1200만, 망원 1200만, 전면 1200만 화소예요. 그 외 배터리는 3200mAh이고 동영상 기준 최대 23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모리는 8GB, 스토리지는 128, 256, 512GB와 1TB가 있습니다. 256GB 기준 출시가는 170만 원이에요. 다음은 24년도에 출시한 아이폰 16 프로입니다. 컬러는 16 프로도 총 4개가 있고요. 15 프로와 동일하게 프레임은 티타늄이고 전면 세라믹 쉴드, 후면은 무광 글래스입니다. 16 프로부터는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추가되기도 했죠. 디스플레이도 동일하게 슈퍼 레티나 XDR이고 6.3인치로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주사율은 최대 120Hz이고 사이즈는 세로 146.9mm, 가로 71.5mm, 두께 8.25mm, 무게는 199g으로 살짝 늘었습니다. 칩셋은 A18 프로가 탑재됐습니다. 카메라는 메인 4800만, 울트라 와이드 1200만, 망원 1200만, 전면 1200만이에요. 그 외 배터리 3500mAh로 동영상 기준 최대 27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메모리 8GB, 스토리지 128, 256, 512GB와 1TB가 있습니다. 256GB 기준 출시가는 170만 원이에요. 마지막은 25년도에 출시한 아이폰 17 프로입니다. 아이폰 17 프로의 컬러는 총 3개예요.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변경됐고 전면은 3배 향상된 세라믹 쉴드 2, 그리고 후면도 세라믹 쉴드가 적용됐습니다. 16 프로와 동일하게 17 프로에도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슈퍼 레티나 XDR 6.3인치이고 주사율은 최대 120Hz예요. 세로 150mm, 가로 71.9mm, 두께 8.75mm이고 무게는 204g이에요. 그리고 칩셋은 A19 프로가 탑재됐습니다. 카메라는 메인 4800만, 울트라 와이드 4800만, 망원 4800만, 전면 1800만 화소예요. 그 외 배터리 3900mAh, 동영상 기준 최대 31시간으로 사용시간이 늘었고 메모리 12GB, 스토리지 256, 512GB와 1TB가 있습니다. 256GB 기준 출시가는 179만 원이에요. 그럼 프로 시리즈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디자인이에요. 이번 17 프로에서 오랜만에 디자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디자인이 탄생했죠. 그중 카메라 섬이 넓어진 게 특징인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이폰의 모습이죠. 그리고 15 프로와 16 프로에서 티타늄이었던 프레임도 이번 17 프로에선 알루미늄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늘어선지 무게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또 카메라의 변화도 있었는데요. 15 프로에서 16 프로는 저조도 촬영이 업그레이드된 반면 16 프로에서 17 프로는 망원과 전면 그리고 손떨방 영상 촬영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15 프로와 16 프로가 최대 밝기 2000니트였는데 이번 17 프로에서는 3000니트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빛이 강한 야외에서 사용하기 더 편해졌고요. 또 저반사 코팅이 들어가면서 전작 대비 반사가 줄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 자세히 프로 시리즈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성능 테스트! 먼저 각 제품의 CPU와 GPU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긱벤치를 10번씩 돌려줬고요. 각 제품의 긱벤치 점수입니다. 이어서 3D 마크 테스트도 돌려줬습니다. 각 제품의 결과예요. 정리해보면 평균값 기준 15%에서 16%는 싱글코어 멀티코어가 약 19.5%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꽤 많이 상승한 느낌이었고
16%에서 17%는 싱글코어 약 10%, 멀티코어 약 13% 상승하며 다듬어진 최적화와 멀티코어가 강화된 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GPU는 17%에서 체급 차이가 확실히 느껴졌고 특히 장시간 게임을 플레이할 때 향상된 성능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 테스트. 이번에는 각 제품으로 준비된 동작들을 실행했을 때 속도를 비교해 볼게요. 가장 먼저 전원 부팅부터 볼까요? 이어서 포털 사이트입니다. 다음은 웹툰이에요.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준비된 여러 앱들을 동시에 실행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압축 파일도 풀어봤어요. 요즘 자주 쓰는 챗GPT의 답변 속도도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영상에 같은 효과를 넣은 영상을 추출해볼게요. 정리하면 17%가 전반적으로는 더 빠른 속도를 보였는데 전원 부팅이나 게임에서는 오히려 15%가 16, 17%보다 약 3에서 4초 더 빨리 작동했습니다. 카메라 테스트. 준비된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을 한 뒤 각 제품의 결과를 비교해 볼게요. 먼저 실내에서 찍은 기본 사진입니다. 15%는 전체적으로 톤이 차분하고 살짝 푸른 느낌도 있는데 꽃잎의 주황색은 가장 비비드해 보여요. 그리고 16%와 17%는 느낌이 비슷하면서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은 듯 보이네요. 이어서 인형입니다. 15%는 색감이 짙고 살짝 회색빛이 섞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16%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밝게 찍힌 느낌이 들고 17%는 다소 어둡지만 털의 질감 표현이나 해상도는 좋아 보이네요. 이번에는 야외에서 찍어봤습니다. 15%는 하늘 건물 모두 색이 짙고 비비드한 느낌이 강한 시원한 색감이에요. 16%와 17%는 비슷하지만 16%는 조금 더 파스텔 톤의 느낌, 17%는 밝고 화사한 느낌이 있어요. 하늘도 찍어봤는데요. 15%는 이번에도 쨍하고 비비드한 느낌이 강하네요. 하늘, 나무 모두 짙은 색감이에요. 16%는 셋 중 가장 연하고 화사한 느낌으로 톤 대비가 약해서 살짝 밋밋해 보이는 듯합니다. 17%는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고 밸런스가 잘 잡힌 느낌이에요. 이번엔 전면 카메라 셀피입니다. 15%는 살짝 톤 다운된 느낌으로 칙칙한 톤인 것 같아요. 16%는 보다 밝고 환해 보이는 색감입니다. 17%도 화사해 보이긴 하는데 약간 붉은 느낌도 있어 보여요. 이어서 후면 카메라로 찍은 셀피예요. 15%는 이번에도 살짝 어둡고 차분한 느낌이 드네요. 16%는 탁해 보이는데 사실감이 가장 강해요. 17%는 피부 표현은 부드럽게 된 듯하지만 여전히 붉은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한 저조도 사진입니다. 15%는 셋 중 가장 어둡고 노이즈가 강해 해상도가 깨지는 모습이에요. 액자 속 그림도 많이 뭉개져 보이네요. 16%는 밝기가 조금 더 확보되며 15%보다는 색이 살아있지만 그림에서는 뭉친 부분이 좀 보입니다. 17%는 밝기 자체는 가장 밝고 노이즈도 잘 잡아낸 것 같아요. 색감과 그림 모두 비교적 또렷해 보입니다. 이번엔 저조도 인물 사진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17%가 가장 밝고 선명한 듯 보여요. 자세히 보면 15%는 그림자 쪽은 거의 날아갔고 노이즈도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16%는 노이즈가 약간 보이지만 그래도 15%보다 많이 개선된 느낌입니다. 17%는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했고 얼굴 윤곽도 선명하게 잘 잡은 것 같네요. 이어서 각 제품의 최대 줌 촬영이에요. 15%는 옷의 주름과 얼굴 디테일이 떨어지는 듯 보이고 16%는 윤곽은 잘 보이는 편입니다. 다만 노이즈가 생기며 선명도는 조금 아쉬운 결과입니다. 17%는 색감과 피사체의 윤곽도 선명하게 잡아낸 듯 보이네요. 이번에도 최대 줌이에요. 텍스트를 찍어봤습니다. 15%는 텍스트의 식별이 가능한 정도지만 디테일은 조금 아쉬워요. 16%는 선명하지만 전체적으로 거친 느낌이 드네요. 17%는 텍스트도 또렷하고 색감도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이건 접사 촬영이에요. 15%와 16%는 글자는 잘 보이는 정도인데 종이의 질감 표현이나 선명도가 살짝 아쉽습니다.
17%는 보다 더 또렷하고 종이의 질감도 잘 살린 듯하네요. 마지막으로 액션 모드도 찍어봤습니다. 좌우로 강하게 흔들어 촬영했을 때 세 제품 모두 손떨림을 잡아내긴 했지만 비교적 17%가 보정이 더 잘 된 느낌이었어요. 이번엔 앞뒤로 흔들어 찍어봤습니다. 이번에도 세 제품 모두 흔들었던 수준에 비해 떨림을 잘 잡았어요. 정리해볼게요. 기본 후면 촬영에선 15%는 실내와 야외에서의 색감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실내에선 회색빛의 탁한 느낌이 있었던 반면 야외에선 짙고 비비드한 색감이었어요. 그리고 16%는 실내에 모두 차분한 느낌이 들면서 실제보다는 더 밝게 찍힌 듯 했습니다. 17%는 실내에 모두 자연스럽고 밸런스가 잘 잡힌 색감이었어요. 전후면 셀피 촬영 시에 15%는 그림자에 따라 얼굴빛이 어둡고 칙칙해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16%는 밝고 환했지만 피부 표현이 사실적이었어요. 17%는 피부 표현도 전체적인 색감도 매끄러웠지만 약간의 붉은 느낌이 드는 결과였습니다. 야간 모드 촬영 시에 15%는 강한 노이즈로 결과가 아쉬웠고 16%에서는 많이 개선된 듯 했으나 노이즈는 역시 남아있긴 했습니다. 대신 17%는 노이즈도 잘 잡아냈고 밝고 또렷한 결과를 보여줬어요. 각 제품의 최대 줌 촬영에서 15%는 선명도의 디테일이 조금 아쉬웠고 16%는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거친 느낌이었습니다. 17%는 색감, 윤곽 모두 뚜렷한 편이었는데 이는 스펙 자체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접사 촬영도 15%와 16%는 비슷한 정도였고 17%는 질감 표현의 디테일까지 잘 담아낸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액션 모드 촬영 시에는 세 제품 모두 큰 움직임에 비해 보정을 잘한 모습이었어요. 이는 광안리의 주관적인 해석이며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AI 테스트. 이번에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교해 볼 거예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요약입니다. 메모장에서 같은 기사를 요약해 봤을 때 결과가 나오는 속도도 비슷했고 요약된 내용도 동일했어요. 두 번째 기사도 마찬가지로 타이밍, 내용 모두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마크업이에요. 사진에서 같은 피사체를 지어보겠습니다. 먼저 15%의 결과예요. 흔적 없이 잘 지어낸 모습이죠. 16%도 잘 지었고 17%도 똑같이 잘 지어냈습니다. 다른 사진도 해볼게요. 간판을 통으로 지어내긴 했지만 결과는 깔끔하지 않네요. 이건 16%와 17%도 동일합니다. 이번엔 거리에 사람을 지어볼게요. 사람은 지웠는데 디테일은 살짝 아쉽네요. 15, 16, 17% 모두 비슷한 결과입니다. 그림 사진에서 개체를 지어볼게요. 이번엔 세 제품 모두 배경의 질감과 물감이 있는 곳까지 잘 채워 지운 모습입니다. 그럼 난이도가 좀 더 높은 그림 사진도 볼게요. 15, 16%는 잘 지웠는데 개체가 사라지면서 생긴 공백은 채우지 못했네요. 17%가 그나마 자연스럽게 만든 느낌이에요. 마지막은 챗GPT가 들어온 시일입니다. 같은 명령어를 입력 후 결과를 비교해 볼게요. 일단 비주얼 인텔리전스부터 사용해 보겠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확인했을 때 세 제품 모두 보조 배터리임을 인지했고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잔량이라는 것도 잘 캐치했어요. 차이점이라면 15%는 잔량 57%까지 언급한 반면 16, 17%는 잔량 표시 위치까지만 언급했다는 점이에요. 이어서 시리에게 질문도 해볼게요.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가장 가까운 카페가 어디야? 세 제품 모두 같은 카페를 잘 찾아냈고 이 화면 스크린샷 찍어서 영희한테 여기로 와 라고 문자 보내. 캡처 후 문자 발송까지 잘 해낸 모습입니다. 오늘 회의는 3시에 시작합니다. 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줘. Today's meeting starts at 3 o'clock. Today's meeting starts at 3 o'clock. Today's meeting starts at 3 o'clock. 내일 오후 2시에 회의 알림 추가해줘. 모두 2시에 잘 추가했고 알림 시간 1시 45분으로 바꿔줘. 시간 변경까지 잘 해냈네요. 발열 테스트. 각 제품으로 3D 마크 테스트를 돌려 발열을 확인해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돌려주고 열화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시간이 흐르고 15%와 16%는 우측 사이드부터 발열이 올라오고 있네요. 눈으로 봤을 때도 17%의 발열이 비교적 적어 보이고 온도도 17%가 가장 낮았습니다.
발열은 17%가 최고 온도 약 40도 정도로 가장 낮았습니다. 배터리 테스트. 준비된 다양한 활동을 똑같이 진행해줬을 때 가장 오래가는 제품을 찾아보겠습니다. 세 제품 모두 100% 완충 후 시작해볼게요. 먼저 4K 영상부터 재생해볼게요. 이때 각 제품의 남은 잔량입니다. 이어서 쇼폼 영상도 모두 동일하게 시청해줬어요. 그리고 남은 잔량입니다. 이번엔 4K 촬영입니다. (1시간 30분) 촬영 후 남은 잔량이에요. 이어서 게임도 돌려줬습니다. 각 제품의 잔량입니다. 15%는 슬슬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배터리 소모가 큰 3D 마크 테스트를 이어서 돌려줄게요. 가장 먼저 15%가 방전됐습니다. 이때 남은 두 제품의 잔량입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작동시켜 주겠습니다. 뒤이어 16%가 방전됐고요. 살아남은 17%도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작동을 시켜줬고 17%도 방전됐습니다. 아이폰 프로 시리즈 최종 결과! 진행한 테스트들의 결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CPU 값을 측정해봤을 때 싱글코어는 15%에서 16%로 약 19.5% 상승했고 16%에서 17%로는 약 9.6% 상승했어요. 멀티코어는 순서대로 약 19.3%, 13.2% 상승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GPU에서는 17%가 이전 세대 대비 많이 개선되며 성능과 효율 모두 업그레이드가 된 듯했어요. 이어서 12개의 작업을 순서대로 동시에 실행했을 때 17%가 더 빠르게 반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프로 시리즈로 찍었던 사진도 비교해보면 색감에서 15%는 차분하지만 상황에 따라 푸른기가 보이는 느낌, 16%는 밝고 화사한 파스텔톤, 17%는 자연스러우면서 밸런스가 잘 잡힌 색감이었어요. 디테일과 선명도를 봤을 땐 차이가 컸는데 15%는 다소 뭉침이 있는 편이었고 16%는 선명하지만 거친 느낌, 17%는 선명하면서 부드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인물 사진은 15%가 그림자 대비가 심해 어두운 스팟이 많았고 16%는 밝은 색감을 유지했지만 피부 표현이 사실적이었어요. 그리고 17%는 붉은기가 살짝 돌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화사하고 깨끗한 색감이었습니다. 야간 모드 촬영 시 15%는 어둡고 노이즈가 많은 반면 16%는 보다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이었어요. 대신 약간의 노이즈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17%는 밝기, 노이즈, 색감 모두 균형 있게 잘 잡아냈어요. 야외 풍경 촬영에서는 15%가 실내와 다르게 짙고 비비드한 색감을 보여주며 시원한 컬러감이 돋보였고 16%는 연한 색감으로 살짝 밋밋해 보였어요. 17%는 밝고 화사한 편이었으며 이번에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컸습니다. 각 제품의 최대 줌 촬영은 세 제품 모두 스펙이 달라 결과 차이도 큰 편이었는데 17%가 확실히 색감과 윤곽 모두 또렷한 편이었고 접사 촬영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액션 모드 촬영에서는 안정성과 결과물 세 제품 모두 다 잘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는 시리즈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 속도나 도출된 결과도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발열을 확인했을 땐 17%의 온도가 더 낮았고 배터리도 17%가 더 오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스트의 결과는 광안리의 주관적인 관점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각 제품의 가격도 확인해보세요. 광고 안 받는 리뷰 광안리,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